뒤뚱뒤뚱 우왕좌왕 추운 겨울을 지낸 오리들이 첫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오리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신이 났습니다. 귀염둥이 펭귄들도 햇빛을 보러 나왔네요. 겨우내 답답한 실내에서 지내야 했던 이 녀석들 어지간히 좀이 쓰셔나 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을 맞았으니까 얘들도 이제 햇빛 보고 저희하고 이제 운동하는 거죠. 놀이 겸 운동. 예.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 동물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130종 600여 마리의 동물들과 24명의 사육사,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대화하며 더불어 살고 있는 곳. 오늘 함께할 그곳은 대전 동물원입니다. 대전의 한 테마파크. 한산하던 매표소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데이트 나온 연인들, 나들이 온 가족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결에 사람들 표정도 덩달아 활짝 핀 3월의 첫 주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이 늘어선 이곳은 동물원의 꽃 아프리카 사파리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동물들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라 언제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곳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파리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봄이야기 들으시면서 왼쪽에서 봄이 새로운 보실 거예요. 왼쪽에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카 검정곰들이 가장 먼저 방문객들을 맞아주네요. 이 앞에 있는 애는 아들이에요. 덩치는 산만한 녀석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인사하고 아메리카 검정곰 오른쪽으로 호랑이 보십니다. 멋진 줄무늬의 벵갈 호랑이들은 방문객이 왔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등장한 사자들. 밀림의 왕자라는 별명답게 온몸에 기품이 흐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진 세례에 익숙해졌는지 모델이 따로 없네요. 야생의 경우 60년, 30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생동물들의 출연에 15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아주 잘생겼죠? 사파리 보니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자, 곰이. 저는 곰이 인사하면서 그 먹이 먹는 거. 손 들고. 저는 사자예요. 사자? 사자예요. 사자? 네. 사자가 왜 제일 좋았어? 갈기가 멋있어요. 자기가 멋있었어. 너는 곰이 왜 제일 좋았어? 저 먹이 먹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너는 뭐가 전 곰이 손들 때 영리해서 좋았어요. 영리해 보여서? 네, 내일 모레가 생일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뜻깊은 일 만들고 싶어가지고 동물원 찾다가 대전동물원을 또 좋아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파리가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오래 기다렸지만 알찼던 것 같아요. 이곳엔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네, 동물원 하면 역시 재주 많은 원숭이를 빼놓을 순 없겠죠. 하루 한 번 관람객들이 원숭이들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시간. 던지는 족족 실수 없이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관람석에 앉아있는 아이도 무척 즐거운 표정이네요. 좀 더 가깝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데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이 줄 수 있는 것도 좀 잘 있고, 딴 데는 먹이를 줄 수 없게 돼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애들도 좋아하고 오히려 무서워하지도 않고 잘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나요?
좋아한다 믿고 있습니다. 네. 물새장은 얼마 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물새들을 볼 수 있는 실내 데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놀라거나 낯설어하지 않는 물새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까지는 물새들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사육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관람이 근접 관람할 수 있도록 유리를 이용한 근접 관람과 얘들이 최소한의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자연 상태를 설치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설치된 동물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동물들의 식사 준비로 바쁩니다. 이 생닭들은 어떤 동물의 먹이일까요? 생닭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사육사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범이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들의 먹이였군요. 범석 제법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먹이를 던지는데도 날아가는 새를 잡아채듯 척척 받아먹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먹잇감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면서 숨어있던 야생의 본능을 일깨워줍니다. 생닭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뚝딱 해치우는 호랑이. 맹수의 식사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일도 동물원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하루에 보통 한 7kg, 수컷 같은 경우에는 5kg에서 7kg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3kg에서 한 5kg 가까이. 그럼 닭으로 치면 몇 마리 정도? 닭 한 마리당 한 1.2kg. 한 마리당 1.2kg. 1.2kg면은 많이 먹는 애들은 한 대여섯 마리 먹는 거예요? 예, 5마리, 6마리. 5마리. 예. 쟤네들이 한 끼라는 개념을 조금 가르쳐드릴게요. 한 끼라는 것은 쟤네들은 이틀에서 3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한 20kg씩, 호랑이 같은 경우에 30kg씩 먹어요. 근데 동물원이란 동물원 특성상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주는 개념이죠. 관람객들은 이렇게 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체험하고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이른 아침, 트럭 한 대가 동물원으로 들어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것은 각종 채소들. 채소를 이동하는 곳은 동물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입니다. 대전동물원의 아침은 이곳 조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0종, 600마리에 달하는 대전동물원 식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조리사 성필순 씨. 매일 아침 들어오는 트럭 세대 분량의 다양한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확히 무게를 달아 각 동물사별로 분류합니다. 그 과일별로 무게를 다 맞추나 봐요? 예, 다 무게를 맞춰야 여기 오늘 먹이가 딱 거의 맞거든요. 한 군데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또 모질라고 거의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람수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둥사리로 가는데요. 어둥 거. 어린이 동물. 닭 삶은 거 하고 소고기, 닭고기, 가는 거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채소에 이어 이번엔 고기를 실은 차량이 도착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신선한 고기가 들어왔는지 성필순 조리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자식 같은 동물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심정이죠. 2002년 대전동물원이 개관하면서부터 이곳에서 조리사로 일해온 성필순 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이렇게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해왔습니다. 닭이 매일매일 들어오나요? 예, 매일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몇 마리나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280. 280마리요? 예. 이걸 하루에 다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예. 수백 마리에 달하는 생닭을 동물들이 먹기 좋게 일일이 토막내야 하는데요.
이 많은 양의 먹이를 혼자서 어떻게 챙길까 싶지만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각 동물별로 정해진 식단에 따라 사료와 먹이를 나눠놓고 사육사들이 가지고 가기 좋게 차질 없이 준비해 놓으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아침에 9시 좀 가지려거든. 그걸 다 미리 해서 세팅을 해놔요, 앞에다가. 그러면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할 일이 오늘 와서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준비할 게 좀 있어요, 그게. 닭 삶는 것 때문에. 또 생선도 담궈야 되고, 또 계란도 삶고, 이제 번데기도 담고, 오늘 나갈 거를 준비하려고 좀 일찍 나와요.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는 박강필 사육사가 초식 동물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동물원이 문을 여는 9시 반에 맞춰 손님 맞이 준비를 끝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내실에서 밤을 지낸 동물들이 하나둘 방사장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점잖은 일런드 영양 가족이 느긋하게 걸어 나오고 얼룩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힘차게 뛰어나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배가 고픈 건 당연하겠죠. 방사장으로 나오자마자 건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맛있게 아침을 먹습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이 사육사들은 내실 청소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동물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리실에서는 먹이 배급이 시작됐네요. 박강필 사육사도 청소를 마치고 먹이를 가지러 왔습니다. 하루치 양식이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덩치가 큰 동물과 작은 동물들. 각 동물의 특성과 입맛에 맞춰 식단을 다르게 짜기 때문에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여기 이제 소고기하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사자하고 호랑이 거고, 여기 이제 과일하고 식빵 있는 이런 거는 이제 기린, 기린하고 이제 이쪽에 당근하고 양배추 사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룩말, 일런드 얘네들. 여기는 이제 이건 타조 거, 타조 사료. 예. 아침에 제일 바쁘신가 봐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동물 방사해야 되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사료 수령하고. 아무래도 업무가 좀 아침에 제가 좀 많이 바빠요. 하루 중 할 일이 가장 많은 오전 시간. 동물원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동물마다 먹이의 종류도 다르지만 먹이를 주는 시간과 횟수도 제각각입니다. 동물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채소와 과일을 손질하고 있는 윤석규 사육사. 앞치마만 두르면 딱 조리사라고 할 만큼 익숙한 솜씨네요. 이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될 운 좋은 녀석들은 침팬치, 개코 원숭이, 망토 원숭이 같은 유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어째 담겨진 내용물이 조금씩 다르네요. 지금 이제 처음 2개 있는 거는 침팬지 거고요. 어디가요? 이쪽부터 예. 여러분 얘네들은 2마리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크게 먹어도 이제 마리수가 2마리라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 3마리 있는 칸도 있고 6마리 있는 칸도 있어서 저렇게 크게 줘버리면 이제 서열이 높은 애만 이제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잘게 썰어주고 있습니다. 그릇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들이 듬뿍 담기고 이제 식사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나 봅니다. 그런데 준비실 옆 철문 너머로 아까부터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창살에 매달려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녀석. 자신들을 위한 성찬이 준비된지 아는 모양입니다. 여기 쳐다보는 거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쟤네들 쳐다보는 건 이제 사료를 만드는 시간이 저희가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사료 만드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돼지꼬리 원숭이의 애절한 눈빛에 마음 약한 윤석규 사육사가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걸 보니 아무래도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사실은 맹수나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키워낸 동물들과 달리 자신들의 무리 속에서 나고 자란 원숭이들에게는 야생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인원사에 있는 원숭이들과 사육사가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먹이를 줄 때도 원숭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서 먹이를 놓아둔 후에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이제 사육되어지는 동물이라고 해서 야생성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키우던 이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랑 달라서 이제 새끼 때부터 키워서 이제 사람이 보살피던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 커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어미가 키워서 이제 자연 포유가 됐던 것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지긴 힘들어요. 맹수에 가까운 덩치 큰 원숭이들과는 달리 이곳 몽키 빌리지에는 작고 귀여운 다람쥐 원숭이와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몸집도 자그마하고 온순한 이곳 원숭이들은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라 직접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놓아주자 원숭이들이 모여들어 식사를 시작합니다. 사육사와 항상 부대끼며 생활해서인지 바로 옆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별로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람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먹고 수시로 배설하고 호기심 많고 활동성 많고 그런 애들이고, 저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이 온순하죠. 다른 애들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번식철 되면 좀 심하게 싸우면 지금 번식철 그때거든요. 그때가 제일 그거죠. 호기심 많은 다람쥐 원숭이들. 카메라를 들고 온 낯선 불청객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슬슬 접근을 시도하더니 만져보고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발동했네요. 다람쥐 원숭이가 철없는 아이라면 새침한 처자 같은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특히 얘네같이 작은 애들은 그리고 사람 많이 딸고 이렇게 공격성이 없고 그리고 다른 큰 원숭이도 어렸을 때 어미가 버리고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른 데로 다른 동물사를 맡아서 가도 보면 좋아하죠. 알아보고. 몽키 빌리지에서만 6년을 지낸 송주영 사육사. 그에게 원숭이들은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따르면 따르는 대로, 또 잘 따르지 않더라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녀석이 없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말 못하는 동물이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플 때가 제일 걱정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주 조그만 원숭이들이라 환절기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얘네들 조그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호흡기 같은 질환 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쓰러지거든요.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치료를 하고 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얘네 건강해서 활동하고 무리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같이 지내는 게 그때가 제일 보람이 되죠. 넓은 자연 대신 답답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동물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사육사들의 바람입니다. 대전동물원에는 모두 24명의 사육사가 있습니다. 바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해양사를 맡고 있는 장호윤 사육사. 사육사치고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해양사를 맡고 있는 장호윤 씨 또한 사육사가 천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일을 즐깁니다. 물개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행동할 때 이런 걸 아주 조심스럽게 하죠. 먹이도 자기 먹던 거 빼고 이렇게 먹이가 바뀌면은 좀 많이 거부하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이게. 비유 맞추기 힘드네요. 그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거기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여기부터 터치. 비위를 잘 맞춰준 덕일까요? 조금은 까칠한 성격의 물개도 장호윤 씨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 그런데 평소에 장난도 잘 치고 여기. 말도 잘 듣는다던 물개가 오늘은 뭔가 못마땅한 게 있는지 주저하며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터치. 얘들은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사람이 치료를 하거나 뭘 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그 경계심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 아니면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들어오시다 보니까 뒤를 자꾸 돌아보잖아. 뒤를 경계하잖아요. 은찬아, 긴장했지? 여기? 옳지. 손. 옳지. 박수. 여기 잘하는데, 그지? 지금 뭐 긴장해 있지, 그지? 아무도 잡으러 안 한다. 뽀뽀. 옳지. 잘했어. 야생의 자연에서 살다 온 만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동물들. 동물원에서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육사들은 그들과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대화를 하며 교감을 나눕니다. 동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많은 인내를 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교감이 돼야 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얘가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얘가 뭐가 이제 또 원하는지 이게 서로 교감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를 얘가 조금씩 알아주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해양사 안쪽의 작은 내실에는 잔전박이 물범 2마리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보수공사에 들어가 잠시 답답한 내실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로 와. 아우씨, 너무 빨랐어, 뭐. 물범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는 장호윤 씨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간다. 안녕. 조금만 있어봐. 집에 보수공사 다 돼간다. 조금 이따가 나가자. 안 그래도 뭐 자기들은 모르겠죠. 밖에 공사하고 있는지. 근데 아마 나가보면은 훨씬 기뻐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이 새롭게 이렇게 단장되어 있으니까 나가면 이제 좋아하겠죠. 옛날보다. 이게 뭐야? 신기하면서.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조금 참아야죠. 물범들이 하루빨리 더 안락해진 자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후 6시, 동물원의 긴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호랑이들도 집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밤사이 동물들이 지내는 내실로 호랑이들이 하나둘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맹수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노련한 사육사들은 자신만의 비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밖으로 다시 나간 문진호 사육사는 호랑이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잠자는 방의 개념이죠. 이 동물 사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도 먹이기가 수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우리가 먹이 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들어와서도 유도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생활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자꾸 시켜주는 거죠. 먹이를 주면서. 동물들을 내실에 넣을 때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동물끼리 두면 밤새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육사들은 평소에 동물들의 성격과 습성, 서로의 관계까지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규어와 퓨마까지 차례차례 방으로 들어오고 나면 사육사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루 종일 맹수들과 씨름하느라 지친 문진호 씨에게도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찾아오겠죠. 동물원 식구 중에 사육사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들입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은 모두 5명. 이들은 동물원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씩 회진을 나갑니다. 수의사들은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도시면서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 상태부터 외관적으로 먼저 관찰을 하죠. 네. 예, 관찰을 하고 이제 담당 사육사들한테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이상 있는 동물들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이제 투약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진료할 동물은 어린이 동물원의 프레리독. 잇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 프레리독은 10살이 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할아버지인 셈이죠. 프레리독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본 수의사가 주사기를 꺼내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주사기가 무서운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사육사를 깨물고 맙니다. 아파하는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래도 빨리 나으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잠깐. 그 잇몸 사이에 이제 병이 났어요. 치연염이라 하죠, 사람의. 예, 그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딱딱한 걸 잘 못 씹고 이제 먹는데 사료 섭취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 사람이나 그 동물이나 걸리는 질병은 다 비슷한가 봐요? 비슷한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는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동물들은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일일이 관찰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빨 안의 질병, 잇몸 사이 질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찰하기 참 힘듭니다. 발견하기가. 부지런히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 해양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물개와 펭귄 보자. 펭귄 밖에 있나? 밖에 내놨나? 아니 못 나가지. 동사. 그렇지. 물개만 저 백태 있는 애 이렇게. 들어와. 사육사가 먹이로 물개를 유인하면 수의사는 다가오는 물개를 관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진료하려면 이런 합동 작전쯤은 기본입니다. 냉동 사료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얘네가 필요한 그 불포지방산의 그거를 필요량을 얘네들 충족을 못 하다 보면 이제 눈 쪽으로 이제 문제가 옵니다. 눈이 이제 그 하얗게 이제 막이 낀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약을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네. 펭귄. 네. 해양사의 귀염둥이 펭귄들도 등장했네요. 장호윤 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카스 펭귄은 얼마 전까지 털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생했지만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뒤뚱거리며 열심히 사육사를 따라가는 모습이 건강해 보입니다. 아까는 그 무엇이신 거예요?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을 맞았으니까 얘들도 이제 햇빛 보고 저희하고 이제 운동하는 거죠. 놀이 겸 운동. 네, 놀이 겸. 예. 얘들은 그럼 겨울 동안 내내 어디에 가 있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조금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니까 실내에서 조금 따뜻하게 지냅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조금 이제 따뜻한 이제 남쪽에서도 조금 따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서식하는 펭귄이에요. 자식처럼 돌봐주는 사육사와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수의사가 있어 대전동물원의 동물들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초식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운틴 사파리도 요즘 김규태 씨가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쌍봉낙타 수컷이 한 달 전부터 이유 없이 음식을 거부하고 특이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기 알팔파 티모시 다 먹어? 배합사료 먹고? 정상적으로 먹는 양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 한 80%까지 올라왔나? 아니 60. 60%? 야채 같은 거는? 야채도 요즘 130종, 600여 마리에 달하는 대전동물원의 동물들. 동물들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당한 치료법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쏟은 만큼의 결과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동물원에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사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갇혀있는 스트레스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원인 모를 행동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 정상이나 그 원인 같은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대처를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동물들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며 김규태 씨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수의사의 회진이 끝나고 사육사들이 낙타 우리를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낙타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덩치가 큰 편이지만 성격이 온순해 사람에게 위협을 주진 않습니다. 사육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누비는데도 낙타는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습니다. 처음에 겁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특히 얘네 낙타 같은 경우는 딴 애들보다 덩치가 더 크잖아요. 저희 여기 마운틴 사파리에서 좀 겁났어요. 솔직히 얘네 왔을 때는. 근데 이제는 얘네들하고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요. 청소는 사육사들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모두 끝나자 사육과장 유근용 씨가 낙타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원래 먹이통에 사료를 놓아주지만 관람객들이 배합 사료를 구입해 직접 던져줄 수 있게 하면서 지금은 습관이 되어 잘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쟤네 둘이 부부예요? 네, 암수. 암수. 네. 저쪽에 있는 애가 그러면은 암놈인 거죠? 네, 저기 암놈이. 저기 지금 새끼 들어있거든요. 임신 중이면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렇죠. 저기 건초도 알팔파하고 티모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떡갈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배합사료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죠. 안 먹고 건강 상태 안 좋으면은 네. 이제 수의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의사들이 이제 진찰하고 이제 치료하고 다 하죠. 5월이면 태어나게 될 새로운 생명. 사육사들이 쏟은 정성만큼 건강하게 태어나 기쁨을 안겨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동물원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동물원 안쪽, 관람객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마련된 천연기념물 시범사육장. 이일범 동물팀장과 사육사 손창만 씨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의 주인은 바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된 황새입니다. 열등은 낮에 온도 5분 올라가면 열등은 꺼져버려. 아침 저녁만 켜주고. 그래서 저기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곳에서 황새는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황새는 보통 봄철에 산란을 하는데 두 번 모두 추위가 한창이던 12월에 알을 낳는 바람에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2달 전 태어난 아기 황새들은 무사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감독님은 이걸로 찍으시는데 저는 이걸로 찍었어요. 저는 1월 23일 날 부화 된 장면을 찍으려고 제가 여기다가 침낭 한 개 깔고 또 잔 거예요. 근데 바삭하고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추운 겨울날 긴장된 땀이라 해야 되나? 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땀이 얼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새벽 4시 정도에 첫 알을 깨 나갔는데 야 그때 기분은 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뭐 첫사랑 만나는 기분처럼. 비록 좁은 우리이지만 새들이 조금이나마 자연 상태에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새뿐만 아니라 참매나 독수리 같은 다른 천연기념물의 번식도 성공시키기 위해 두 사람은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새들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쓴 놈이야. 예, 제가 쓴 놈이야, 놈이다. 요것도 둥기 넣어줬지. 예, 다 넣어줬어요. 재작년에 알 낳았단 말이야. 재작년에 놓고 작년에 안 놓고. 올해 한번 기다려 가보자고. 1909년에 생긴 창경궁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이라고 하니 어느덧 동물원 역사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공간, 그리고 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서식하는 동물은 보이지 않는 큰 자산과 같거든요. 종보존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시함으로써 교육적 자료, 그다음에 우리 그 중요 종의 그 중요성을 관람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 사랑, 그다음에 어떤 중요 종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종 보존과 그 전시를 복합적으로 저희도 월드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멸종 위기종의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80년 경북 문경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종적을 감춘 한국 늑대. 멸종 위기종 1급 동물로 지정된 희귀 동물인데요. 대전동물원에서는 한국 늑대의 복원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러시아에서 어린 늑대들을 이곳에 데려온 이후 5년 동안 보살펴온 강영호 사육사는 이제 발소리만 들어도 알고 다가올 정도로 늑대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먹이를 먹는 시간이면 먼저 자기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늑대들. 하루에 2마리의 닭을 먹어치우는 대식가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늑대는 습성이 땅을 파고 굴속에서 이래 새끼를 이래 놓는데 그때 새끼를 낳았을 때 이제 비가 이제 이래 많이 오니까는 그때는 한 3일 그때 새끼 놓고 한 3일 연장 이래 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 빗물이 이렇게 굴속에 들어가고 물이 찼을 때 그 어미가 이제 그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봤을 때는 참 늑대를 키우면서 이 모성애도 너무 강하고 진짜로 늑대가 대단한 그거구나, 늑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엔 새끼들이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모두 죽는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이후 2차례 번식에 성공해 7마리였던 늑대가 17마리로 불어났습니다.
어릴 때 사육사 손에 자란 영향인지 몸집이 꽤 큰 지금도 사육사를 아빠처럼 따르는 늑대들. 이 녀석들이 정말 사나운 맹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끼가 좀 이래 약하다 이래 싶을 때는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많이 놓다 보면은 어미가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인공포육해갖고 또 이런 키워갖고 지금까지 이제 새끼가 불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번식을 해서 그 다른 동물원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 늑대를 보존하고 싶습니다. 동물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종족 번식을 꿈꾸는 한국 늑대들. 언젠가는 멸종 위기종에서 벗어나 야생으로 돌아갈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동물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한 손창만 사육사가 하루 일정을 확인합니다. 맹금사와 물세장에 배정된 인원은 3명이지만 사육사 1명이 쉬는 날이라 오늘은 보조 사육사와 둘이 새들을 돌봐야 합니다. 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아침 회의가 끝나면 손창만 씨는 제일 먼저 황새들이 있는 천연기념물 시범사육장으로 향합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긴 먹이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새장 쪽으로 다가가는 손창만 씨. 그에겐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항상 긴장해요. 여기서부터 제가 새들이 이제 특히 황새나 이제 특히 중요한 새들이 많기 때문에 잘 있는지 밤새 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 긴장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면서 발걸음도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새들이 놀라기라도 할까 살금살금 걸어가는 손창만 씨. 황새들의 보양식인 미꾸라지를 입구 쪽에 풀어주는데요. 황새들도 그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편안한 모습입니다. 손창만 씨는 조심스럽게 새장 뒤쪽으로 가서 새끼 황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외관상에 상처가 있나 없나, 털 빛깔 이런 이제 외형적인 일의 모습을 본 거죠 제가 지금. 어제와 다른 모습이다. 이럴 땐 좀 철렁하시겠네요. 예, 그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날개에 피어묻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애미가 쪼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지켜봤더만은 한 3-4일 지나니까 그 피가 아물고 이제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관찰해야 되겠죠. 구석구석 새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새들의 식사 시간. 정성스럽게 새들의 먹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보조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간현지 씨입니다. 동물원에서 일한 지 5개월째. 이젠 웬만한 일은 손에 익었습니다. 손창만 씨가 황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간 사이 다른 새들의 식사는 간현지 씨가 맡았습니다. 150여 마리에 달하는 새들을 단 2사람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전혀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조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현지 씨. 지금은 새들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유황 앵무는 현지 씨를 특히 잘 따릅니다. 앵무새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 새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네요. 사람을 잘 따라줘요? 네, 친해지기 좀 힘들었어요. 맨 처음엔 막 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친해져요? 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남자 사육사가 들어왔었는데 걔한테는 바로 가더라고요.
얘가 암놈이거든요. 저는 좀 한 달 정도? 네, 맨날 밥 주고 이제 와가지고 인사해 주니까 그때 좀 좋아하더라고요. 좋지? 저희가 그냥 편의대로 불러가지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면 관람객이 오기 전에 서둘러 물세장의 청소를 끝내야 합니다. 비가 오지만 오늘도 동물들을 보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손창만 씨는 새로 마련한 실내 데크를 말끔히 청소합니다. 그런데 유독 현지 씨를 졸졸 따라다니는 큰 고니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얘는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녀요? 이 고니가요, 어렸을 때 그 날개가 엔젤링이라고 이렇게 딱 접혀야 되는데 겉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어요. 지금 저쪽 총둥오리 보시면 날개가 조금 삐져나왔잖아요. 아, 네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날개를 절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보살피느라고 격리칸에다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크 설치하면서 밖으로 같이 방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을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주변에서 맴돌아가지고 뭐 하나도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예뻐요, 이 아이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던 간현지 씨.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사육사가 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보조 사육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따르면은 기분도 좋고 사무직을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여기 일이 너무 싫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동물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더 느끼게 됐고 보람도 많이 있고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동물들과의 교감. 다른 사육사들이 그랬듯 가슴 벅찬 교감의 경험이 현지 씨를 이곳에 오래 묶어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어릴 때도 보면은 동물을 무지 좋아했는데 또 제가 동물원에서 이래 지금 근무하게 됐고 저한테는 이 동물이라는 것은 진짜 뭐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좋은 직장이고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다른 동물도 번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특이한 동물도 한번 또 사육을 해보고 싶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130종 600마리의 동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동물원 사람들. 단지 사람들의 즐거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곳, 대전 동물원입니다.